너무 사랑해서 의심한다고요? 아니에요. 그거 사랑 아니라 정신병입니다. 오늘 회식 몇 시에 끝나? 누구랑 갔어? 폰 좀 봐봐. 사귀거나 결혼한 배우자들 사이에서 흔히 주고받는 말이죠. 한 번 시작되면 절대로 자신의 의지로는 멈출 수 없는 망상장애의 일종인 의처증. 오늘은 바로 이 의처증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전 세계 가수라면 누구나 꿈꾸는 그래미 본상에 블랙핑크의 로제가 후보로 올랐는데요. 이제는 블랙핑크 멤버가 아니라 자기의 이름 로제로 더 많이 알려졌죠. 이 로제의 노래 중에 아파트만큼 사랑받는 노래가 바로 Toxic Till the End입니다. 사실 저는 이 노래가 멜로디도 그렇고 가사도 뭔가 좀 현실성이 있어서 더 와닿더라고요. 이게 서로에게 독이 되는 그런 유독한 관계지만 그래서 더 상대방을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남녀의 복잡한 심리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가사에 녹아있거든요. 사실 진료실에서 많이 듣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이게 로제가 자신의 연애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감정을 솔직하게 쓴 것으로 알려진 가사거든요. 여기에 공감했던 분들이 많았어요. 이 로제 노래에서 본 것처럼 남녀 사이의 유독한 관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진료실에서도 진짜 많이 보는데 우리가 실제로 주위에서 가장 흔하게 자주 목격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투하는 그런 유형일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은 너를 사랑해서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정신병입니다. 한 번 시작되면 절대로 자신의 의지로는 멈출 수 없는 망상장애의 일종인 의처증. 오늘은 바로 이 의처증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회식 몇 시에 끝나? 누구랑 갔어? 폰 좀 봐봐. 사귀거나 결혼한 배우자들 사이에서 흔히 주고받는 말이죠. 그럼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오늘 회식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야? 당신 지금 누구랑 있어? 전화 말고 영상통화로 하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 드세요? 같은 말이지만 뭔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묘한 쎄함이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런 쎄한 신호를 그냥 무시하거나 사소하게 넘겨버릴 때가 많죠. 에이, 사귀는 사이면 그럴 수도 있지. 사랑하면 궁금할 수도 있고 질투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지극히 비이성적인 말로 얼버무리면서요. 여러분, 의처증은 단순한 질투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망상장애의 일종인 정신질환인데요. 이게 과거 연인의 외도나 부모와의 불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강한 불신과 두려움을 내면에 품게 될 경우 그런 것들이 일종의 트라우마가 돼서 비슷한 상황에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고요. 또 반면에 내면에 좀 바람을 피우고 싶다는 욕구를 강하게 가진 분일수록 상대도 자신과 같은 욕구를 갖고 있다고 이러한 감정을 투사하면서 상대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스스로 자기가 되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요, 상대 배우자가 언제든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강박에 사로잡혀서 끊임없는 의심을 하기도 하죠. 또 치매와 같이 뇌 기능에 갑작스럽게 이상이 생겨도 의처증과 같은 사고 왜곡이나 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의처증은요, 그저 질투가 많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서 생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전문의의 개입이 필요한 정신질환이에요. 간혹 다른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알려지는 게 창피해서 또 부부 문제는 부부끼리 해결해야지 이런 식으로 의처증 문제가 있는데도 정신과 찾는 걸 꺼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의처증이 있는 분들은요, 내가 맞고 당신이 나쁜 짓을 한 거야 이렇게 굳게 믿기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의 조언이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피해자로 굉장히 굳게 믿고 있거든요. 상대 배우자의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고통받다가 내원하시는 분들 다수가 공통되게 하시는 말이 있는데요. 결혼 전에는 전혀 몰랐다고, 의처증의 징후가 전혀 없었다고 하세요. 그저 숫기 없고 조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분들은 변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만 상대방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기 전에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은 것뿐이죠.
드러냈더라도 정작 본인 스스로 나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지, 뭐 관심이 많은 성격이니까, 꼼꼼하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한 신호를 내가 애써 무시하고 넘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의처증 의심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상대의 스마트폰이나 메신저, SNS 통화 기록 등을 몰래 확인하려고 시도하거나 억지로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화장실에 가거나 좀 잠들었을 때 내 스마트폰이나 메신저, SNS를 몰래 훔쳐보는 시도를 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거나, 또 그런 상황을 내가 목격했다면 진지하게 그 관계에 대해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절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자리에서 직접 얘기하게 되면 그들은 되려 버럭 화를 내거나 삐지면서 이 모든 원인을 당신 탓으로 돌리면서 몰아세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 옷차림이나 화장에 대한 남친의 과도한 간섭이에요. 처음엔 단순한 의견 표시처럼 시작이 되는데요. 이들의 요구를 조금씩 들어주다 보면요, 점점 더 옷차림이나 화장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통제로 이어집니다. 내가 지금 옷을 입는 건지 남편이 시키는 대로 꼭두각시가 된 건지 헷갈릴 정도로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에는요, 외출이나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것까지도 남편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돼요. 나의 주변인들은, 내 주위 사람, 친구들은 모두 그 사람이 알아야 되고, 시도 때도 없는 그 사람의 영상통화 요구 때문에 1분 대기조가 되죠. 나중에 뒤늦게라도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남편의 의견에 맞서게 되면 그때부터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이 사람들이 평소에 얼마나 착하고 조용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질투심과 분노 조절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에 따라주지 않으면 굉장히 분노하면서 공격적으로 변하는데요. 대부분 이 포인트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이혼, 관계 파탄에 이르거나, 혹은 한쪽이 이혼을 원치 않고 내가 고치겠다고 하는 경우에 그럴 때야 정신과를 찾아오게 되시는데요. 여러분, 과연 이 문제가 치료가 되기는 하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거지. 이런 생각은요,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 아닌 통제와 공포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처증은요, 단순한 질투나 집착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에요. 정신병입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고요. 무너진 관계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지금 주변 사람이나 나 자신이 이유 없는 불신과 집착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잘못된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신호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내 연인이, 남편이 혹은 아내가 의처증, 의부증이 의심된다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지,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과연 이게 좋아지기는 하는지, 현실적인 해결책과 치료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밝히는 언니였습니다. 마음을 밝히는 언니와 함께 마음의 빛을 밝혀봐요. 감사합니다.